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일요일 06시 또 새벽 방송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주무셨으리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조용하죠. 그래도 뭐 새벽부터 열심히 또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요일날 요즘 오토바이 때문에 잠을 잘 못 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배달하는데 폭주족같이 배달을 하는지 시시때때로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밤에도 잠자기가 힘들어요. 저는 오토바이를 빨리 그 전기 오토바이로 바꿨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꿔가지고 이 소음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 이 내연기관 오토바이 아주 애물단지 같습니다. 일단 사람은 현명한 사람과 이제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이 있는데 현명한 사람은 감추고 멍청한 사람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더라도 현명한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이제 드러내서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대의 뛰어난 재능을 이용하려 들거나 시기할 것이기 때문이겠죠. 상대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겉으로는 상대에게 뭐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는 않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그 재능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할지 궁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재능을 시기하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를 물어뜯고 괴롭히고 낮추어보고 이간질하려고 하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났어도 그 재능이 우연인 척 포장하고 항상 자신을 낮추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의 인정과 칭찬에 취해서 자신의 재능을 한껏 드러내다가 오히려 그 쓸모가 다했을 때 쉽게 버려지는 운명을 맞는다고 합니다. 잘하는 것이 있거나 남들보다 좋은 것이 있다면 함부로 이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찬사와 칭찬이 늘어날수록 질투와 시기 또한 함께 늘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천 회장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번 꼭 명심해서 그 인생 삶에 도움이 어떻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시하기만 하면은 이제 순식간에 완판되는 그 명품 스마트폰이 있어요. 오직 온라인 추첨을 통해서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인데 심지어 중고 리셀 플랫폼에서 한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가량 웃돈을 주고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하죠. 출시 후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인기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올해 초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을 해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최신 스마트폰 기종만 사용할 것 같은 삼성과 인사가 출시 3년이 지난 모델을 사용해서 역으로 눈길을 끕니다. 삼성전자하고 미국 패션 브랜드 톰 브라운이 협업을 해가지고 선보인 갤럭시 Z 플립 3 톰 브라운 에디션 이야기라는 거죠. 일단은 삼성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예요. SNS에 톰 브라운과의 그 네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 협업을 예고를 했어요. 이 톰 브라운 에디션, 테이블에 앉으십시오. 뭐 그런 건데, 보니까 그런 제목의 8초짜리 광고 영상이에요.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컨셉으로 그 메인 요리를 열면은 톰 브라운 특유의 줄무늬 모양을 한 폴드형 스마트폰 그 모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품하고 출시일 가격 등을 추후 공개할 계획이고, 삼성은 20년에 3월 갤럭시 Z 플립을 시작으로 해서 같은 해 9월 Z 폴드 2, 또 21년 9월에는 Z 폴드 3 플립 3 톰 브라운 에디션을 선보입니다. 가장 먼저 선보인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의 경우에는 그 온라인 사전 판매를 시작해서 20년 2월에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에 그런 과도한 트래픽이 몰리다 보니까 접속이 마비가 됩니다. 같은 해 9월 출시된 Z 폴드 2 톰 브라운 에디션은 전 세계 7개 국가에서 5,000대 한정 판매됐더라고요. 국내 공급 물량은 수백 대에 그쳤고 이 때문에 396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리셀가가 500만원을 호가합니다. 사전에 수십만원의 예약금을 걸고 구매에 성공할 경우 거래하는 사람까지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삼성이 21년에 이제 선보인 Z 폴드 3하고 Z 플립 3의 그 한정판 톰 브라운 에디션 추첨에 46만 명이 이제 몰려요. 전작인 Z 폴드 2 톰 브라운 에디션에 참여한 그 응모자의 2배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공식 판매가는 396만 원, 그 폴드가요. 그리고 269만 원 5천 원짜리 뭐 이렇게 된 거, 269만 5천 원이죠. 플립이 엄청나게 비싸네요. 여기에 적게는 한 10여만 원,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 웃돈이 붙은 채 거래돼 가지고 폰테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이는 협업 스마트폰의 판매가는 부품 가격 상승 등 영향 때문에 그런지 전작인 Z 폴드 3랑 플립 3 톰 브라운 에디션 대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Z 폴드 5 256기가짜리 이 모델의 경우에는 209만 7,700원입니다. 전작인 Z 폴드 4 대비 가격이 약 10만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하네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명실상부한 어깨일이 왕관을 쓰고 있다는 애플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아이폰 등을 앞세워서 한 10대에서 20대 젊은 소비자를 압도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애플이지만은 제품 전반에 그런 전반적으로 해서 수요가 좀 약화되기 시작했다. 매출 타격 문제에 직면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애플 매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3일 23년도 회계연도 3분기에 보니까 매출이 818억 달러로 집계됐고, 전년 동기 대비 약 1% 정도 감소한 수치로 애플 매출은 이로써 세계 분기 연속 감소세에 접어들었더라고요. 애플의 그 CFO는 다음 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 예상된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는데,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다 보니까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은 약 20년 만에 가장 긴 연속 하락의 늪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죠. 해당 기간 애플은 기록적인 서비스 매출에 힘입어서 3분기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한 매출을 기록을 했지만은 주력 상품인 아이폰 판매량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쳐요. 애플의 왕관을 바치고 있는 최대 무기인 아이폰 3분기 매출도 당초 시장 전망치 398억 달러에 못 미친 39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4% 정도 하락을 했네요. 애플 경영진은 최대 시장 하나인 미국에서 특히 스마트폰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나더라고요. 이 같은 성적표가 나오자 올해에만 약 47% 상승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애플 주가가 뭐 3% 넘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를 당황시켰는데, 글로벌 운영사 그 누버거 버먼의 그 수석 연구원이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금리 인상 압박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은 물론이고 애플조차도 극복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다. 애플은 현재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를 해요. 이렇게 아이폰 수요가 줄어든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애플이 다음 달 최신 모델인데 그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아이폰 15 성능이 최근 3년 사이 애플이 선보이는 그 최대폭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시장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15 프로 모델의 티타늄의 그 프레임, 그리고 한층 더 얇은 화면 테두리에 A17 바이오닉 칩, 그래가지고 더 빨라진 그런 프로세스가 탑재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애플이 다음 달 11일에서 13일 아이폰 15를 선보인 뒤 20일부터는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거라는 예측이죠. 애플은 통상 새로운 아이폰을 9월에서 한 10월 정도 이제 출시를 하는데, 최근에 2년 동안 모두 9월에 이제 신모델을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아이폰에 더해서 또 다른 주력 상품인 아이패드 역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이면서 애플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데, 같은 기간 아이패드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했고, 당초 시장 예상치 63억 3천만 달러에 못 미치는 57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아이패드가 부진의 늪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애플의 혁신 부재가 손꼽힙니다. 애플은 실제로 지난해부터 아이패드 등 그 자사 태블릿 PC에 대한 획기적인 업데이트를 선보이지 않고 있고요. 내년까지도 이와 관련한 계획이 없어요. 내년 상반기는 디스플레이 등 일부만 개선된 아이패드 신형 모델을 시장에 선보일 거고, 다음 달 신형 애플 워치도 공개되지만은 새로운 색상 등만 추가될 뿐,
그렇게 눈에 띄는 업데이트는 없을 거라는 예측에 이제 힘이 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매출 하락 등 악재를 겪고 있는 애플은 생존을 위해서 기업 지출도 줄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다양한 부서의 채용 규모를 줄인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애플 CFO는 적극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제 실적 악화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같은 매출 부진이 비단 애플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갤럭시 시리즈를 앞세운 한국의 삼성전자 등 다른 경쟁사들 역시 스마트폰 판매량이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부진한 상황이고, 그런데 삼성은 갤럭시 판매량을 늘리면서 애플과 격차를 조금씩 벌리고 있고, 시장 조사 업체에 보니까 삼성은 올해 4월에서 6월 5,33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고요. 시장 점유율 20% 기록했어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90만 대 감소를 했는데 두 개 분기 연속 판매량 1위 자리를 지켰고, 같은 기간에 4,320만 대 아이폰을 판매한 애플은 시장 점유율 16% 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전년 동기 대비 한 570만 대 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판매량은 1위지만은 수익성은 아직 애플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삼성은 갤럭시 스마트폰을 팔 때 남는 수익은 아직 애플 아이폰의 7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삼성인 갤럭시 A 시리즈 등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전념할 때 애플은 고가 하이엔드 그 시장을 독점한 덕분일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802달러였던 애플의 아이폰 평균 판매가가 올해는 1000달러로 약 200달러 올랐어요. 이에 시장에서는 판매량 1위 자리 지키기와 동시에 수익성 강화가 삼성의 최대 숙제가 될 거다, 그런 분석도 있고, 삼성은 앞으로 갤럭시 Z 플립 5랑 폴드 5 등 고가 하이엔드 제품을 앞세워서 애플의 아이폰 15와 경쟁하고 수익성을 개선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노태문 사장도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폴더블 폰이 올해 주력 제품인 갤럭시 시리즈 국내 판매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삼성도 골로 가는 거죠. 애플뿐이 아니야. 올해는 그 미국의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로 여겨지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가 있어요. ARM의 그 상장이 이제 다가오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AI 투자 열풍이 시작됐는데, 그 ARM이라고죠. 하여튼 그 ARM이 그 성공적으로 상장할 경우에는 국내외 주요 반도체 종목의 밸류에이션 확대에 긍정적일 거라는 증권가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하고 외신 등에 따르니까 ARM은 지난 24일 9월에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이제 기업 공개를 위해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ARM은 스마트폰에 쓰이는 모바일 AP하고 하여튼 그 AP 분야의 그 강자예요. 그 삼성하고 애플, 퀄컴 등에서 제작하는 모바일 AP의 대부분이 ARM의 기본 설계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작지만은 뭔가 존재감이 있어요.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 ARM의 점유율이 90%에 이를 정도로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인 기업이죠. ARM의 예상 시가총액은 6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올해 상장 종목 중 최대 규모가 될 거고요. 다만 이 같은 밸류에이션은 지난 3월 결산 기준의 ARM의 23회계년도 매출 26억 7천만 달러에 22배에서 26배로 다소 부담스럽다는 분석이 있는데,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급 혹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반영된 수준인 만큼 성장성과 수익성이 담보된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ARM의 흥행 포인트는 IP 점유율 확대 여부가 될 거예요. 모바일에서는 PC, 서버 등으로 애플리케이션이 확장 일로에 있는 데다가 향후 XR 디바이스하고 AI로 고도화될 스마트폰 AP 칩셋 가격 상승으로 인한 로열티 수익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안 요인도 있어요. 그 정체군에 들어선 스마트폰 시장하고 그 RASCV 등 대체 신기술의 급성장, 그리고 그 ARM의 매출 비중의 24.5%를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ARM 차이나 리스크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대중국 반도체 제재로 인한 그런 위험성이 여전한 만큼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여튼 ARM의 그 IPO 흥행의 바로미터는 앵커 투자자 참여 여부인데,
2016년 암을 320억 달러 인수한 소프트뱅크가 IPO 흥행과 그런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서 애플하고 엔비디아, 인텔, 아마존, 삼성전자, TSMC 등과 참여를 협의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암인 만큼 협력 강화와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암의 그 상장의 최대 관심사는 밸류에이션의 적정 여부가 될 거라는데, 암의 상장이 침체됐던 나스닥 IPO 시장에서 활기를 불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시 추종 그 ETF 구성 종목 리밸런싱 및 국내외 반도체 종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IPO 공개를 하면은 또 대박은 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도 지분을 좀 갖고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인데 하여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좀 늦더라도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